나 아직도 애인 것 같은데. 하는 행동도 보면은 개구쟁이. 아직까지도 이어폰 끼고 노래 틀어놓고 길거리 지나가면은 내가 왠지 그 음악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빠져들게 되고, 집에서 혼잣말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제가. 그리고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막 따라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에인 것 같고, 엄마 본가에 내려가면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밥 달라고 찡찡 부릴 때도 있고, 때를 쓰기도 하고,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은 고집 부리고. 30대 초반인데 이렇게 말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철없는 개구쟁이, 아직까지는. 어떤 일련의 일이 배우님을 개구쟁이로 만든 건지,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마냥 밝은 사람이었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배우님한테는 어둠이 없었던 건가? 그 다른 면은 없었던 건가? 그냥 계속 밝은 사람인가? 네네. 뭐 그런 걸 이겨낸 어떤 스토리 때문에 개구쟁이가 계속 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저는. 개구쟁이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구쟁이들의 이미지들을 말도 많이 재밌게 하고 활동적이고 되게 친구들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반대의 개구쟁이였어요. 만났던 사람들만 만나는 개구쟁이, 그리고 학창 시절 때 발표도 잘 못하는, 남 앞에서 이야기도 잘 못 꺼내는. 중학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버스 벨 누르기도 창피했던, 누군가가 눌러주고 내가 내려야 되는 그 버스 지나가요. 그 다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요. 그러면 집까지 걸어가요. 그런 개구쟁이였어요. 집에 가면은 막 날뛰어버리고, 학교나 학원이나 놀이터나 게임방 이런 데서는 그냥 되게 소심하고 되게 뭔가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개구쟁이. 내 공간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개구쟁이였던 거죠.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냥 이상하게 어른들이 하라는 걸 하라고 하면은 싫은 건 아닌데, 그게 왠지 이렇게 하기가, 행동으로 옮기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왼손잡이에요. 밥 먹을 때 옆에서 건드리면 툭툭 쳐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그 끝에 앉아요. 반대편 끝에. 그래야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배려하는 거죠. 제 지금도 기억나는 건데 6살 때인가 7살 때였던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밥을 먹는데 그 젓가락질을 배워야 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오른손 젓가락질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 다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오른손잡이시니까 뭐 젓가락질은 오른손으로 먹었던 뭐 그때 기억이 나니까 나도 오른손으로 먹어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학원 선생, 유치원 선생님이 왜 자꾸 젓가락질을 떨어뜨리니? 그래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을 혹시 몰라서 그 어린 나이에 바꿔봤어요. 왼손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왼손으로 밥 먹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 돼, 혼내키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또 그게 가능했던 시대였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젓가락질을 선생님이 오른손으로 먹으라고 했지. 근데 또 떨어뜨릴까봐 부모님한테 이걸 보여드리기가 창피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젓가락질을. 근데 엄마가 너 왜 젓가락질 그렇게 하냐고 또 혼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남들 눈치 엄청 보고 그때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는 아닌데 그게 좀 강렬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감이 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소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소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배우님한테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맹목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어떤 걸 행해야 했었던 그런 것들이 배우님이 더 이상 표현을 할 수 없게 만들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또 내 맘대로 하는 걸 또 보면 어떡하지? 네.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젓가락질 하는 걸 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네.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게 그 어렸을 때의 그 기억들이 네. 사실은 생존 본능이거든요. 맞아요. 네, 내가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남들 앞에서는 할 수는 없다라는 네. 생존 본능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분명히 그거는 아니라고 말할 게 뻔하니까 내가 이걸 말을 할 수가 없겠다. 그럼 내가 사실은 개구쟁이인데 개구쟁이라는 걸 남들한테 말할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난 집에서 개구쟁이를 해야 되겠다. 네. 왜냐?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 테니까. 뭐라고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제가 배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고등학교 2학기 때 생겼던 일인데 담임 선생님이 하얀색 A4 용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 설문지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 학교, 장래 희망, 뭐 제2의 꿈, 뭐 자격증, 뭐 취미, 특기, 기타 등등 비고란이 써져 있는 뭔가 그런 설문조사 같은 비싼 거였어요. 내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설문지를 1번부터 38번, 9번까지 쫙 앞쪽으로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쓴지 아세요? 배우.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찌질이가 배우를 한다고? 이게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창피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그 선생님 원망이에요. 그래서 급식실 가면은 야 이하령 야 꿈이 배우래. 한 대씩 막 툭툭 치고 다니고 때리고 뭐 놀리고 야 네가 배우를 한다고? 막 말도 안 돼. 막 박장대소 하고 막 웃고 그 밥을 급식실에서 못 먹어서 매점 있잖아요. 매점에서 빵 우유를 때웠던 시절도 기억나고 그럼 저는 엄청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라는 꿈을 갖게 된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 눈초리들, 의식들, 말하는 말투들, 때리고 다니는 그런 행위들이 내가 왜 당해야만 할까? 나는 그냥 내 꿈을 말한 건데 이렇게 막 놀리는 거예요. 가슴 아팠던 때가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랑 만나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나한테 사과해주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끝나는. 혹시 이런 내용은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에서도 이거 했어요. 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근데 그걸로 자유연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통 영화 자유연기에서 제가 촬영하기 전에 앞서서 몇몇 가지 감정의 선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해석하면서 촬영 들어가려고 합니다. 대사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사과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어지는 자유영화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 2010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느꼈던 감정의 선들입니다. 당황, 창피함,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지 하는 끙끙스러운 모습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 친구들이 저를 바라봤던 시선들, 많이 놀리기도 했었고 많이 때리기도 했었고 분노도 있었고요. 슬픔의 비애, 망신, 쪽팔림, 그리고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리,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담임 선생님을 내가 바라봤던 심리와 마음들인데 왜 그랬는지, 왜 하필 게시판에 그것을 붙여놨는지 묻고 싶어요, 저는. 일단은 치유받았어요. 재밌게 잘 봤고 느껴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치유받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와 고맙다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아무래도 배우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말을 내뱉는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연기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물론 능청스럽고 능글스럽고 억척스러운 역할 다 좋아요. 근데 이번 연도의 제 목표는 연기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냥 이 인물이네 라고 보이는 어떤 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스로 끝내버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연기를 제가 좀 더 도전해보고 싶고 하고 싶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려면은 많이 라이트하게 더 힘을 빼고, 얼마 전에도 영화 찍고 시사를 가졌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대충 할 정도로 그냥 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지 연기에? 왜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거야? 제발 힘 빼 라는 게 제 속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제가 아쉽고 막 부끄러워 못 보겠어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더 베이직하고 라이트하고 눈으로 이야기하고 마음으로 내 얘기를 이 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해내는 그런 것들. 그러려면은 제가 좀 더 공부도 해야겠고 훈련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계속 연기도 해야겠고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계속 이 영화라는 이 분야, 업계, 이 현장, 촬영장 스태프들과 계속 조율하면서 계속 이야기도 많이 나눠야 되고 감독님과 소통도 많이 해야 되고 갈 길이 멀죠. 태산 같죠. 근데 전 이게 숙명이라고 봐요. 그럼 또 이 라이트하고 베이직하고 힘 뺄 정도의 이 눈으로 이야기하고 이 인물의 속마음을 그대로 연기하는 연기를 또 제가 하고 해버리면은 또 그 다음에 또 언덕배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언덕배기는 어떻고 무슨 언덕배기인지 모르겠지만 더 상장하고 싶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나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걸로 인해서 저를 다시 대박 끼고 만들어 버리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